안녕하세요. 뷰티 MTV 서영민입니다. 오늘은 공유 미용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공유 미용실이 뭐냐, 그리고 또 얼만큼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바쁘신 가운데도 두 분을 모시고 공유 미용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명사중앙의 김홍렬 총무국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홍렬입니다. 뷰티산업연구소의 송영우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우입니다. 이거 바쁘신데.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공유 미용실 하는데 공유 미용실에 대해서 또 정확히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이게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총국장님께서 공유 미용실이 우선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송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예.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네. 공유 미용실에 대해서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관심은 있고, 또 하나 공유 미용실이 어떻게 운영되는 거지 하는 그런 어떤 궁금증,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공유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함께 소유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어느 범위까지 소유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사용만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안 그래도 제가 공유 미용실에 관심이 있다든지 뭐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여쭤보는 게 있어요. 도대체 뭘 공유하냐. 공간을 공유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간을 공유하는 것만 가지고는 공유 미용실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공간만 단순하게 공유한다면 그거는 사실 임대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함께 하는 시간을 공유하는지, 뭐 수익을 공유하는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어떤 내용물을 공유하는지, 뭐 이런 것들 도대체 공유의 범위가 무엇인지 저는 사실 궁금해요. 근데 대부분 공간만을 공유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직은 공유 미용실이 이 땅에 정착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총국장님, 공유 미용실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업종이 다를 경우, 다루는 시술이 다를 경우 헤어하고 메이크업을 같이 한다든지, 또 뭐 메이크업하고 네일을 한다든지, 이거는 지금 현재도 다 가능하거든요, 현행법상으로도. 기본적으로 이제 역사적인 것들을 좀 보자면, 기왕에는 한 두발 미용업을 중심으로 하는 미용실에서 뭐 네일이라든지 뭐 여타의 미용업이 들어왔을 때는 별도 개념의 샵인샵이라고 해서 별도의 사업자가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회계적인 문제, 소위 얘기해서 매출을 구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이제 부가세의 문제, 또 세금의 문제, 그쵸. 이런 부분들이 예민하죠. 이런 부분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아예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서 같은 미용업 중에서 이 업종인 경우에 같은 공간에서 사업자를 내서 별도의 세금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매출을 별도로 계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허용이 됐는데 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유 미용실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공간 쪼개기이고, 더 나아가서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원들의 근로 행태를 별도로 쪼개서 하나의 매출 쪼개기와 직원들에 대한 책임을 직원 스스로에게 좀 전가하는 나쁜 형태로서의 진행 방향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같은 공간의 미용실을 임대를 해서 시술 의자별로 하나씩 디자이너가 만든다든지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게 공유 미용실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부나 이런 쪽에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서 이런 공유 미용실 얘기가 나온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어떤 새로운 제도나 뭐 어떤 법하고 약간 부딪히는 어떤 하나의 트렌드가 오려면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지 되는 것들이, 뭐 우리가 규제, 뭐 개혁,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
지금 현재 공유 미용실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창업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헤어 디자이너들이 창업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그거를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적은 돈으로도 뭐 창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또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창업을 하는 게 어려운지가 그 전제적인 조건이 없이 그냥 무조건 창업을 하기가 어려우니 이걸 공간을 만들어 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창업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그 소상공인 대출 뭐 이런 것도 많고 근데 이제 그 앞에 있죠. 청담동이나 강남에 크게 오픈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 디자이너의 욕망인데 어떤 디자이너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자본을 가져와서 그런 욕망을 해결해 준다. 저는 그거는 뭐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가장 수혜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게 오히려 저는 이게 정말 미용인들이 수혜를 보는 건지 아니면은 대자본을 이 미용 쪽에 끌고 들어온 사람들이 수혜를 보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수혜를 보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아직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편하기에 앞서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유 미용실이 발표될 때 그 기사들이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그 키워드가 규제 완화 그리고 1인 그 창업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 근데 이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미용계에서 미용실 창업이 그렇게 어려운가? 사실 저 동네 골목 상권만 들어가면 정말 보증금 한 1, 2천만 원에 월세 한 3, 40만 원, 50만 원 미용실 얼마든지 창업할 수 있는 지금 환경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창업을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이 산업 전체에 그렇게 도움이 되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공실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어떤 그 살롱 경영 형태 하나로 자리 잡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야말로 트렌드처럼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한번 잠깐 이렇게 되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이게 진짜 잠깐 소나기라면 잠깐 어딘가에 피해 있다가 공유 미용실이 다 지나가면은 뭐 그때 전통적인 방식을 하면 되는데 근데 그 와중에 우리 미용인들이 어떤 피해라든지 아니면 정서적으로 금전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기회비용을 많이 잃게 되지 않을까 너무 염려스러운 거고 또 하나는 이게 공유 미용실 이야기를 들어보면 1인 창업자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근데 1인 창업자의 가장 중요한 점은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미용업종에서의 직원을 고용한다라는 거는 그 직원을 미용 훈련을 시켜서 또 새로운 인력 양성의 하나의 장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고용노동부나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스태프들은 다 이렇게 만약에 공유 미용실이 대세고 그렇다면 이 인력 양성하는 이 부분하고 이렇게 1인 샵하고는 이건 되게 저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다면 뭐 우리 중앙회 같이 이런 기관들이 중심이 돼서 아예 1인 창업자를 양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공유 미용실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어떤 경력개발 경로에 도움이 되고 그런다면 양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수도권의 가장 핫한 곳에 크게 진짜 혼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곳에 미용실을 하는 것이 가장 그 어떤 그 마케팅 요소의 큰 결정적인 요소였고 또 하나는 출퇴근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라는 자유를 주는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이제 제도가 들어올 때 다들 그 단점을 먼저 이야기하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개 이제 장점을 맞습니다. 이야기하고 하는데 예. 그 뒷단에 있는 그 부작용이랄지 뭐 그 후유증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정책 위반자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실행하는 초기에 뭐 그 시장 진입자들은 굉장히 청사진을 가지고 그쵸. 장밋빛 그런 걸 가지고 갈 텐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럼 누가 어떤 식으로 그 비용을 치를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대기업들이 지금 이제 미용업 자체가 면허를 그 소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또 대부분이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그 대자본이 미용 시장에 그 들어오는 것들을 일정 부분 지금까지 막고 있는데 대자본이 들어오는 하나의 어떤 사다리, 징검다리가 되는 그 교두부적인 게 아닌가. 약간 그 변형된 형태로서의 지금 과도기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시장이 지금 지금 커지고 있는 시기도 아니고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이런 시장에서 결국 자본의 논리가 이 미용 시장에 투입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와 있던 전통적인 부분들이 해체될 시장 교란 행위가 나중에 커졌을 때 그럼 누가 이걸 감당할 것인가? 이 부분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 미용실에 대한 토론이 길어져서 다음 하편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